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마지막 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 저희가 우리 여러분 학생들도 이 피해를 줄이고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홍수, 가뭄, 태풍의 피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홍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 강수량의 60%가 집중되는 우리나라는 여름이 고온다습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여름철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농경지나 가옥, 도로 이런 것들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형성 강으로 다목적 댐 건설, 그 다음에 푸른숲 가꾸기 운동, 산림 녹화, 그 다음에 제방 및 배수 시설 정비, 그 다음에 유수지, 물이 흘러가는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중 호우가 내리는 일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군요. 가뭄입니다. 가뭄은 장마전선이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고 늦게 오거나 또 맑은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봄, 겨울에 발생합니다.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피해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농작물이 자라야 될 봄에 가뭄이 들면 피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댐을 건설한 것은 홍수를 막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물을 받아둠으로써 그 물을 이렇게 가뭄 때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다목적 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산림 녹화와 그 다음에 댐 건설,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 체계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자, 가뭄이네요. 그죠? 전남 영암군에서도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폭설입니다. 저희 나라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별로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그 울릉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영동 산간 지역 그리고 또 진안공원 근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눈은 우리에게 그 스키를 탈 수 있는 즐거움도 주지만 마을을 고립하거나 어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교통체증, 그 다음에 빙판 사고를 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시설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사를 좀 급하게 하고요. 지지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캠프 갔다가 겨울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대학생들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죽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태풍입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느긋 여름과 초가을에 저희 나라로 들어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죠. 특히 남해안과 남동 해안 지방에 피해를 많이 보고요. 제주도는 굉장히 많은 비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람도 아주 강력합니다. 이때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선을 고정시켜야 되겠고요. 밖에 나가시면 안 되겠죠. 그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옆에 보시듯이 이렇게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태풍이 언제 오는지 일기 예보 체계가 잘 되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태풍 경로로 이렇게 많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이렇게 로사, 셀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태풍이 이렇게 오는 경로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태풍의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 지금 보고 계십니다. 녹색이 되겠습니다. 태풍의 양명성입니다. 태풍은 강력한 에너지로 이렇게 통과를 하긴 했는데요. 무더위를 누그려 트렸습니다. 따라서 효자 태풍으로 불렸고요. 태풍이 꼭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태풍은 적도에서 얻은 에너지를 위로 올라오면서 저희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바람으로 바닷물을 아래 위로 섞어줘서요. 어류에게 영양 염류를 공급하면서도 적조 현상 같은 것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태풍이 언제 오는지 기상 관측소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 이어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도의 종합해양과학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후뿐만 아니라 지진 산사태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지형과 관련된 재해와 지진 산사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진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많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환태평양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안정지기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래도 소규모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밤에 5시쯤에 막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상주에서 지진 여파가 저희 보험까지 와서 밤에 흔들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그 흔들림은 내진 설계를 통해서 또는 대피 훈련과 복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난 대응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는 주로 비가 오거나 할 때 같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많은 양의 흙과 그리고 바위가 경사면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서울의 우면산 사태를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로 내려와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림사업, 그다음에 사방공사 이렇게 막는 것이죠. 콘크리트 구조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요. 사면 물질 제거, 그 다음에 급경사 사면 개발을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지진 대피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다 이해되시죠? 저희도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집안에 있을 때 어쨌든 흔들리면 위에서 무엇인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를 잘 이렇게 방석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좁은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좁은 장소에서 안전한 모서리에 이렇게 피하고 불 끄고 가스밸브도 잠그고 집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다 있으시면 되고요. 빌딩 안에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탁자 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백화점 극장 지하에 있을 때면은 좌석에서 즉시 머리를 감싸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실에 있을 때에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지시하시면 침착하게 건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는 지하철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등산이나 여행 중일 때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바위의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단원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대단한 정리를 해볼까요? 자연재해가 인간의 삶 속에 부정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연재해는 인간의 활동이 더해져서 더 크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상생의 공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이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막고 그리고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댐을 많이 지금 건설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도 많이 심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5단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